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을 거라 확신하고요. 또 시험 보실 분들 준비 잘 하셔야죠. 잘 들으시고 어떻게 시험 문제에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해설 들어가기 전에 경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단원별로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적어 놓았고요. 자, 이 중급에서 선사시대 문제부터 고대, 중세, 조선, 전근대잖아요. 예. 몇 문항씩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서는요, 이번에 2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고대에서는 8문항, 중세에서 7문항, 조선에서 13문항. 와우,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30문항, 나머지 근현대에서 20문항, 이렇게 해서 50문항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걸 좀 다시 또 나눠서 선사 빼고 고대, 중세, 조선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 16문항. 오, 엄청나죠? 경제에서 4문항, 사회에서 1문항, 문화에서 7문항. 그래서 선사시대 2문항을 빼서 28문항. 와, 압도적입니다. 정치에서. 그죠?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왕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문화에서는 이제 그 시대의 문화유산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분석됐죠? 자, 이제 근현대를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에서는요, 개항기에서 6문항, 일제강점기에서 10문항, 현대사에서 4문항, 세시풍속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엔 안 나왔네요. 예, 그래서 합치니까 20문항.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난이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 자, 난이도 문제는요, 먼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 3문항, 중에 해당하는 문제 27문항, 하에 해당하는 문제 20문항, 이렇게 해서 50문항을 지금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시험은 어렵다, 어려웠다, 쉬웠다. 네, 어렵지 않았다. 네, 쉬웠다. 네, 충분히 제가 별별 히스토리, 유튜브 별별 히스토리에 올려져 있는 그 개념 강의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은 건 뭐냐? 네, 개념 한번 쫙 들으시고 기출 쭉 풀으시고 합격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해설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문제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주어지고 뭐 어느 시대인지 보는 거죠, 뭐. 그죠? 자, 보니까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비파형 동검. 그렇다면 이거는 청동기 고르라는 얘기죠.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글쎄요, 뭐 우경 보급 같은 경우에는 뭐 지증왕 이후부터 이제 문헌에 나오니까 철기 시대가 되겠죠, 어쨌건.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고인돌 축조.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락바퀴. 신석기. 농경 목축. 신석기.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나라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핵심적 키워드 무천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해네요.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도, 사만, 책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의 책화, 화백회의 신라, 사출도 부여, 범금 8조 고조선이죠. 네, 정답을 해서 2번입니다. 자, 밑줄은 이 나라예요. 자, 지금 보니까 김수로가 건국했대. 딱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뭐야? 가야잖아, 가야. 그죠? 네, 이렇게 철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정답이네요.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특히 이제 금강가야에 대한 그런 설명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백제에 대한 설명이죠.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태학, 소수림왕, 고구려, 교대로 왕위 계승, 신라. 정답을 해서 금강가야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웅진에서 중흥을 위해 힘쓴 백제 제25대 왕. 좋고요. 웅진이네. 벽돌무덤의 주인공. 벽돌무덤의 주인공. 네, 뭐 요건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벽돌무덤의 주인공 공주. 그러면 무령왕이잖아요. 무령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독서 삼품과의 실시 원성왕. 그 고를 남부여. 정답은 이건 성왕이죠. 백제 성왕. 22담로의 왕족 파견이 무령왕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영락이라는 연호사용. 영락. 광개토 태왕과 연결되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왕은 백제 침류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밑줄은 문화유산이에요.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백제와 외의 어떤 교류는 실제로도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이네요. 호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볼 수 있고요. 뭐 성덕대왕 신종은 이건 뭐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종이고요. 고구려의 문화유산이죠. 금동령과 칠련맹 열애입상, 천마도는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문화유산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물이 수만을 거니고 지금 투항이 왔어요. 그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가 있네. 시조 대조영이 있네. 결정적 키워드네요. 시조 대조영. 그러면 이 나라는 바로 그렇죠. 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성균관을 설립했대요. 뭐 고려 말 조선 초, 특히 이제 조선의 성균관은 뭐 너무 중요하죠. 네, 틀렸고요. 오군영의 설치 조선이고요. 향부곡소 고려고요. 오경 15부 62조 이게 바로 발해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신라 때 보이고 있는 모습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당 황제와 관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설계도가 등장을 합니다. 설계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진골 등장하네요. 진골 때문에 속상한 설계도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신라잖아요. 골품제도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기인제도 시행, 태조왕건 고려, 영고, 부영고, 부여, 해동성국으로도 불렸다. 발해죠, 발해. 정사암, 백제, 화랑도.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면 화랑도잖아요. 그죠?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라. 안승 등장했다. 안승. 건모잠, 고연무, 안승, 삼연승. 건모잠, 고연무, 안승.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역들이잖아요. 그럼 고구려 부흥운동, 백강전투, 이건 신라의 백제의 부흥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오겠죠. 고구려 멸망하니까 신라의 상국통일 그 전이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네요. 그죠? 흐름만 아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죠? 고르시면 되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너무 쉽죠? 미륵사리 석탑은 백제, 분황사 모전 석탑은 신라,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입니다. 정답은 통일신라, 불국사 3층 석탑 3번입니다.
자, 고려시대 대간이네요. 대간. 어디에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 대간. 고려 대간은 누구랑 누구랑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누가 만나요? 어사대가 만납니다. 아맹어사 어사. 설명. 국방과 군사 문제를 처리하였다. 뭐 국방과 군사 문제 처리하는 건 뭐 도병마사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겠죠. 도병마사에서. 관리의 부정과 비리 감찰이죠. 어사대.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국정총괄, 정책결정, 뭐 중서문화성, 군사기밀과 왕명출납, 중추원, 재정출납, 회계 업무 담당, 3사. 이건 뭐 고려 행정조직 배우시면 다 아는 내용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이에요. 고구려의 교육기관이네. 그러면 중앙에서는 태학이 있겠고 지방에서는 경당이 있겠죠.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서당, 서원, 향교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자감은 고려의 교육기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그러면 사람 이름 따라가면 되겠네요. 자, 고려 때 서희 1차, 강감찬 3차, 거란 침입이니까 가다, 여진, 나. 가다 나네요. 네, 개념 배우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가다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출군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시비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뭐 양현고라든지 전문 칠제 뭐 이런 것들 배우셨거든요. 가볼게요. 수도의 사부학당 이건 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자감 발해고요. 초계문신 조선 후기 정조 때 양현고 나왔네요.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혈량과 조선 조광조입니다. 4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승휴의 제왕운기. 그러면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된 것은 실록이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입니다. 유교 사관의 기초에 기전체로 서술된 것은 고려 전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이 수록된 것이 바로 고려 후기 일련의 삼국유사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자, 이 화폐는 고려시대에 주조된 철전이래요. 철전.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 성종 때 건원중보 3번. 그죠? 딱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당백전은 이제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과 관련되고 있고요. 백동화는 개항기 전환국이 만들어지면서 발행했던 것이고 메가테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전환국이 없어지면서 백동화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화폐정리 사업으로 이제 제1은행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해동 통보 고려 성종 때, 고려 숙종 때 통보 다 똑같죠 여러분들. 이건 고려 숙종이고요.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출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키워드 김삼이와 효심. 그럼 김삼이와 효심이면 운문 초전 김삼이 효심이면 이건 무신 정권 때 있었던 농민들의 저항이란 말이죠. 그럼 요거는 무신 정권 때 고르시면 돼요. 뭐 이 왕은 명종 때거든요. 자, 최승로가 지방관. 요거는 이제 성종 때죠. 성종 때 고려 전기입니다. 이성계가 황산에서 외국 역대, 이건 고려 후기로 가야죠. 신흥 무인세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요거는 이제 무신정권 이전. 그죠? 문벌 귀족 시대니까.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네. 지금, 최충헌이 봉사 10조. 이게 바로 이제 무신정권 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최충헌이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죠? 정답을 해서 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건 뒤쪽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죠. 무신 정권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5번이고 그 이후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최후가 되는 것이죠. 김삼이 효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무신 집권기, 몽골 쳐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삼별초 나왔습니다. 삼별초.
자, 그러면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 후에 있었던 사실은 뭐냐? 그럼 원간섭기잖아요. 예, 선묘초의 어떤 마지막 항쟁 끝나고 원간섭기 들어가니까 정도행성 설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안건법은 이건 고려 전기 광종 때고요. 초조대장경은 몽골이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이네. 예, 요거는 바로 거란 침입 때 맞는 거죠. 구서당 십정, 요거는 통일신라 신문안.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되었다.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이건 무신집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해서 네, 원간섭기 1번 정도행성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입니다. 삼봉. 불시자변,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 바로 정도전이 되겠네요.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거중기. 정약용이죠. 수원화성. 조선 경국전. 이거네요. 정답 2번이네요. 정도전이네요. 소격서 폐지 주장. 조광조. 조선 중종. 고려의 성리학 처음 소개. 고려 말 안양.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것은 바로 수양대군.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된 것이죠. 정답으로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 옥당, 옥설한 별칭, 대제학, 부제학,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 경연 나오면 이건 딱 어디? 홍문관. 홍문관을 고르는 거예요. 정답이? 아, 그렇구나.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분은 이제 감찰기관이죠. 예, 승정원은 비서기관이고 춘추관은 역사, 실록 담당, 한성문은 서울, 지금의 서울시 네,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양을 담당하고 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왕이에요. 지금 보니까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대요. 딱 나오죠? 예, 누굽니까? 성종입니다.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성종입니다. 영정법 인조, 한양천도 이거 태조 이성기 때잖아요. 그죠? 훈민정음 세종, 나선정벌 효종, 관수광급제의 실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살짝 어려운데 1번, 2번, 3번, 4번이 워낙 확실하니까 예,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조선시대 붕당중 서인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서인 갑니다.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게 아니라 인조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것은 북인이 되겠습니다. 예성논쟁에서 남인과 대립 맞네요. 니은 맞고요. 이와 성원의 문인 중심 맞네요.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한 것은 훈구입니다. 훈구. 네, 3번입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지금 왜군과 혈전을 벌였대요. 그럼 뭐야? 임진왜란이잖아.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 장용령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 이군 6기의 편성 이건 고려의 중앙군, 훈련 도감의 설치. 정답은 3번이네요.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설치되었으니까요. 건국기무처 아이고 이거는 가보기역대입니다. 도평의사사의 폐지 조선 초기. 도평의사사가 폐지가 되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네, 군국기무처 3번 훈련도감의 설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평의사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의정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향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돈을 주고 향 안에 오른 자들이 향촌의 일을 결정한다. 돈을 주고 막 양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야?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팔만대장경 이거 몽골 침입기인데 고려시대인데 틀렸고 탈춤 공연 뭐야? 적절하는 거? 정답 일본이네요. 탈춤, 시사, 고추, 인삼, 상품 작물 그리고 전기수 다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네, 1번. 튑니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거 뭐 효종 나왔는데 뭐 바로 네, 효종 송시열. 그죠? 가볼까요? 사병의 혁파, 태종 이방원, 사군 육진, 세종 때입니다. 수원 화성의 건설, 정조죠. 북벌, 효종의 북벌이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쌍성 총관문은 고려 말 공민 왕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예요. 보아하니 지금 객주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객주와 여각.
그러면 조선 후기. 경제 모습. 흑창.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이죠. 서양 면직물 정답입니다. 병란도 고려 아닙니까? 동시전, 이거는 삼국시대, 지증왕 때 이미 설치되잖아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의 실시, 조선 전기 세조 때. 정답을 해서 2번, 조선 후기 고르셔야죠. 2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가 뭘까요? 보니까, 좋아요. 자, 보니까 여기 방납이 있네. 키워드 방납. 방납의 패단. 그럼 뭐예요? 대동법이잖아요.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1년에 2필씩 걷던 공포를 한 필로 줄였다. 균역법. 1결당 2도의 결작. 균역법에 대한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오의 토지 결수. 공인 등장. 디귿 리얼 대동법입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이에요. 조선 민화고루라는 건데? 와우. 1번이잖아요. 바로 나왔네. 2번은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 고사관수도 고려의 불화죠. 수월 관음도입니다. 관음보살 그림을 그렸네요. 자, 이거는 이제 고구려 벽화죠. 각조총이고요. 오늘 15세기 역시 그림입니다. 안견의 몽유 도원도. 조선 후기 1번 민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가장 오래 제위했고요. 탕평책이래요. 조선 왕입니다. 그럼 누군가요? 영조네요. 영조의 업적 갑니다. 균역법의 실시. 정답 1번이네요. 바로 나왔네요. 별무반의 편성, 이거는 고려 숙종 때입니다. 농사직설 편찬, 조선 세종, 신의 통공, 조선 후기, 정조, 백두산 정계비, 조선 숙종입니다. 정답은 해서 영조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이게 영업전 등장했어요. 영업전 등장하면 이거는 이익의 한전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나는 농부, 선비, 이렇게 되면서 좀 달라지고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균전론이네요. 균전론, 그죠? 가는 한전론, 나는 균전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형원의 균전론이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주장. 사원의 토지를 지급하고자 하였다. 연결되지 않고요, 이거는요.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렸고요.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나누, 이건 전시과, 고려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고,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 공동경작, 요거는 이제 정약용의 여전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양농 확보. 이 둘 다 이익이나 유영훈이나 모두 다 중농학파들, 조선 후기 중농학파 실학자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자양농 육성, 토지 분배를 통한 자양농 육성의 목표였습니다. 이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에 들어갈 인물입니다. 자, 지금 울릉도 독도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17세기에 일본에서 작성된 문서로 누가 가져간 조선의 지도 내용을 일본 측이 옮겨 적은 것,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안영복이잖아요. 독도 하면 안영복이잖아요. 안영복 고르는 건 2번이네요. 심흥택은 여러분들 20세기 초반에 그 울릉 군수였어요. 울릉 군수. 그래서 그 독도가 이제 일본에 강제로 편입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그랬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범유는 간도. 간도에 이제 임명되었죠. 그 간도를 관리하는 그 임무를 띠게 됩니다. 이사부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그죠? 우산국을 정벌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인물이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종무, 이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스시마 정벌 아래 앞장섰던 그런 인물, 세종 때 인물이 되겠죠. 정답으로 해서 안영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답사적, 이제부터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신안촌 등장했어요. 권업회 등장했어요. 이상설. 이거 다 연해주 지역이지 않습니까?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2번 나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남현군묘, 오페레트 남현군묘 도굴 시도네.
그러면 오페르트 남현군면 도고시도 이후면 신미양요 뭐 척화비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바로 고르시면 되네요. 그렇죠? 네. 제병 남신,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남현군면 도고시도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 땅이니까 1번이네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것은 그 이전이죠. 19세기 초반이고요. 삼정 이정청의 설치 역시 흥선대원군 이전이 되겠습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또 역시 흥선대원군 이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백서 사건 역시 흥선대원군 이전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해서 네, 척화비 건립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 이전이네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외교권을 빼앗겼대요. 을사늑약이네. 그죠? 헌병대에 끌려 태형이래. 이건 일제강점기네. 1910년대네. 을사늑약, 일제강점기. 그럼 여기는 글쎄요. 뭐 정미칠조약?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는데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정미칠조약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거문도 불법 점령은 이건 뭐 한참 앞쪽이죠. 갑신연면 직후니까.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도 역시 훨씬 이전이죠. 이게 독립대표 연결돼야 되니까. 러시아 공사를 거쳐 옮긴 것도 앞쪽이네요. 아관파천. 황춘쉔의 조선 책략도 이건 뭐 개항 직후니까 훨씬 앞쪽입니다.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태양력, 건양? 그럼 이거는 을미교육이잖아요. 을미교육 하면 단발령인데 2번이잖아요. 그죠?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이고요. 방문국.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신문이 뭐예요? 최초의 신문 한성 순보가 되겠습니다. 대전 회통의 편찬.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때. 원산학사 또 이제 개항 직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정답은 해서 네, 바로 단발령의 책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밑줄은 장정입니다. 뭐 청상인의 내지통상. 그러면 딱 이 장정은 뭐예요? 이 장정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이잖아, 이모군란. 그죠?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으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거중조정은 이건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보여지고 있고요. 방공령 시행 규정은 조일 통상장정에서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죠.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뭐 운요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이모군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2번 고르시면 되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보안회가 뭐 했냐니까 황무지기간 반대 운동한 거 아닙니까? 너무 쉽죠?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브나르드 운동, 동아일보가 주도했고요. 좌우합작 7원 측은 광복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국외독립운동 기지건설 특히 대표적인 단체는 신민회, 오산학교, 대성학교도 신민회. 정답은 5번 보안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물의 활동입니다. 오적 암살단이래요. 그러면 나철 5.25인데 대종교 창시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일진회 이거는 이제 친일단체죠. 친일단체. 네, 송병준 같은 그런 인물. 한국 통사의 저술. 오는 앞을 통짜니까 박은식.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들.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은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건 뭐 물산장려 운동이잖아요. 1920년대에 시작되었던 물산장려 운동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바로 정답은 5번. 너무 쉽죠. 그러니까 확실히 전근대보다 근현대가 쉬워요. 툭툭 답이 나오니까.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문차별 폐지 운동, 조선왕 운동은 1930년대 정인보가 중심되어서 전개했던 운동, 국채보상운동은 구한말 서상돈이 앞장섰고 대한민신부가 후원했던 우리나라 빚갚기 운동, 농촌진흥운동은 일제정책이죠. 1930년대 전개되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3부가 조직되었네요. 그러면 봉오동 다음에 청산리 전투,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참변 뭐 요런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겠는데요. 여기 청산리도 있네요. 쉽다.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920년입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1910년대 초반이에요.
틀렸고요. 안중근이 하얼빈. 이게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1909년이잖아요. 조선의용대가 화북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것, 뭐 대표적인 도했다면 호가장 전투. 이거 40년대로 가야 되거든요. 한참 뒤쪽이고. 한국 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 1930년대 지청천. 그죠? 정답은 해서 20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의 소재가 된 인물입니다. 단지 선생인데요. 네, 단지 신채호냐 그러면. 독사신론 민족주의사. 맞죠? 루이스 과목 순국. 신채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게 1910년대 임병찬이고요. 조선의용군의 창설. 이거는 40년대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 조선공산당 창립. 이거 1920년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조선혁명선언 작성. 예, 맞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신채호입니다.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었죠. 조선말 큰사전 편찬. 이거 우리말 큰사전이잖아요. 네, 뭐 최연배라든지 이극로 뭐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예요. 이게 뭘까요? 중국인들이 위반하는 조선인들을 체포하면 일본에게 넘긴다. 그런 이야기네요. 중국인들이. 그죠? 그럼 이건 밀세 협정이잖아요. 밀세 협정. 밀세 협정은 봉오동, 천상리, 밀산부, 한흥동, 자유참변 겪고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하고 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체결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3번 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유참변 이후에 3부를 결성했고 그에 대한 공격으로 밀세 협정이 체결된 거니까 3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순종 환제 인산일이래. 이거는 뭐 60만 세 운동이잖아요. 그죠? 신간의 결성의 배경, 60만 세 운동을 통해서 좌우 압작이었던 그 단초가 새겨졌고 그 결과 결국은 신간회까지 연결되었고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다. 뭐 이런 그 흐름이잖아요. 1번이잖아요. 대한민국 신보의 후원은 아까 국제보상 운동이라고 설명드렸고 5.4 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3.1 운동. 조선화키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것.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는 계기 3.1 운동. 정답은 그래서 신간의 결성의 배경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최린이 이런 글을 썼네요. 뭐 창씨개명도 좋고요, 한국식민도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1938년 국가총동원 그 이후에 변절자들이 이렇게 써댄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시기에 있었던 사실. 통감부,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이지요.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정우의 선언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 20년대, 토지조사사업 10년대, 여자정신 근로령, 국가총동원 이후에 뭐 징용, 징병, 뭐 강제로 끌고 가는 거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경학사, 서간도로 망명해서 경학사, 부민단 뭐 이런 거 연결되고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거는 모르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번엔 바로 석주호예요.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예,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김원봉은 뭐 의열단 단장이고요. 예, 안창호, 흥사단 이끌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를 이끌었던 인물, 여운형 조선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 이동휘,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였죠. 예,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이 발표된 배경이에요.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남북 협상하러 간 거잖아요. 왜 갔지? 50총선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50총선.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되었고 이걸 좀 막기 위해서 간 거였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은 뭐 그 뒤에 나온 거고요. 브라운 각서의 체결.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것이고, 에치슨 선언 발표도 6.25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니까 뒤쪽으로 가야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인된 겁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독립공채 발행 한국광복군. 그럼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구미위안부 설치했고요. 국민대표회의 개최했고요. 연통제 교통국 있고요. 한일광이 사례 다 했습니다. 다 맞네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김원봉이 주도해서 세운 학교.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바타비아 군사재판 이게 어떤 힌트가 되긴 좀 어렵고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도 힌트가 되게 어렵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보고서도 이게 힌트가 되게 어렵죠. 김학순 할머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최초로 그 위안부 그 실태를 증언하신 분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이게 위안부라는 것들이 연결일 텐데 김학순 할머니를 모르면 이 문제는 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김학순 할머니를 알고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 7.4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부마 민주항쟁이네요. 모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 7.4 남북 공동성명이니까 이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김영삼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김대중 정부,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 박정희 정부지만 이거는 60년대, 여기 위에 있는 건 이건 지금 70년대예요. 그죠?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 노태우 정부.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3.15 부정선거네요. 그럼 이거는 어떤 운동? 4.19 혁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6월 민주항쟁.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6월 민주항쟁.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를 반대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 이것도 살짝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했고 그거 뭐 지금도 뭐 볼 수 있으니까 이 힌트가 되긴 조금 만만치 않죠. 그리고 여기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정부. 이러면 요거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김영삼 정부 때예요. 좀 어렵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IMF 극복 김대중 정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을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예, 개념 공부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